빈 집에 온 손님. 황선미 글, 김종도 그림. 하늘이 어둑해지면서 강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폭풍이 칠 것 같아. 풍뎅이를 따라다니던 금방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동생들을 잘 돌봐라. 감기 들지 않게 담요도 덮어주고 낯선 손님에게는 함부로 문을 열어줘도 안 돼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은 빈집에 들어가 있을 거야. 금방울은 빈집으로 달렸습니다. 빈집은 낚시꾼의 오두막이지만 낚시꾼이 없을 때는 여우남매의 놀이터입니다. 금방울은 흠뻑 젖은 채 빈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금방울은 언덕에 있는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방울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 은방울과 작은 방울이 난로가에서 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빈집에서 언니 오기만 기다렸는데. 은방울이 투덜댔지만 금방울은 밝게 웃었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금방울과 은방울은 놀라서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지? 엄마다! 금방울은 문 쪽으로 달려가는 작은 방울을 얼른 잡았습니다. 기다려! 내가 먼저 알아봐야 돼! 조용히 하라는 신용에 은방울과 작은 방울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금방울은 살금살금 걸어가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문 앞에 낯선 덩치가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는 다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덩치였습니다. 금방울은 깜짝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금방울의 커다래진 눈을 보고 놀란 은방울이 작은 방울을 끌어안았습니다. 금방울은 숨죽인 채 문고리를 걸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슬그머니. 쿵, 쿵, 쿵. 아까보다 더 큰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금방울의 가슴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금방울은 동생들과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닫았습니다. 작은 방울이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졸려서 그럴 거야. 잘 때가 지났잖아. 아, 어떡하지? 담요를 빈집에 두고 왔어. 은방울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작은 방울은 담요를 만지작거려야만 잠이 드는데. 금방울은 작은 방울을 업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울은 잠들었다 깨곤 하면서 여전히 칭얼거렸습니다. 문 두드리던 소리가 멎었습니다. 돌아간 걸까? 금방울은 살금살금 가서 문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덩치는 없고 어둠뿐이었습니다. 담요를 가져와야겠다. 아기 잘 보고 있어.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금방 올 테니까. 금방울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낯선 덩치가 또 오기 전에 얼른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귀를 틀어막고 있을 겁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서. 빈집의 문이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울은 문을 힘껏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낯선 덩치가 바로 빈집에 있는 게 아닙니까? 돌아간 게 아니었어. 금방울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덩치는 도대체 누굴까? 금방울은 숨소리를 낮추고 살그머니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도 커다란 눈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으아! 커다란 덩치도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방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했어.
엄청나게 무서운 녀석일 거야.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이 괴상한 소리를 내며 뒤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금방울은 마음이 온통 빈집에 쏠렸습니다. 언니, 작은 방울을 도저히 달랠 수가 없어. 꿀물을 먹이자. 작은 방울은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꿀물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장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방울과 은방울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담요가 없으면 작은 방울은 계속 칭얼댈 겁니다. 빈집에 다시 가봐야겠어. 밖은 아주 깜깜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춥고 무서워서 이가 달달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빈집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창문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방울은 문을 조금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기다란 의자에 커다란 덩치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방울에 담요를 덮은 채 말입니다. 담요를 가져가야만 해. 너무나 무서웠지만 금방울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덩치는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담요를 집으려고 하자 움찔거리며 머리를 들지 뭡니까? 금방울은 냉큼 물러났습니다. 커다란 덩치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몸을 떨면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담요를 잽싸게 가져갈 참이었는데. 금방울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덩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담요까지 빼앗아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금방울은 망설였습니다. 그래, 작은 방울은 졸릴 뿐이야. 아픈 건 아니니까. 금방울은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로에 지필 마른 장작과 따뜻한 차를 가져다가 빈집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왔습니다. 비바람이 멎어서 들판은 조용했습니다. 금방울은 동생들이 깨지 않게 방에서 가만히 나왔습니다. 늦도록 보채던 작은 방울이 지쳐서야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금방울의 졸음을 말끔히 깨웠습니다. 금방울은 무심코 빈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 덩치! 빈집 앞에 커다란 덩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방울의 담요를 가슴에 꼭 안고 있는 오소리 아줌마. 담요에는 아기 오소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밤에 찾아온 무서운 덩치가 오소리 아줌마와 아기였다니.